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큰 자리에 초대받아서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 받으면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 뒤에 잘 들립니까? 아, 예, 잘 들리시네요. 네. 이 넓은 데 가야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작은 데서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법문할 내용은 보살행의 입제와 회양, 그리고 국제구호 활동입니다. 아, 먼저 부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가겠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보살이 가난한 중생을 만나지 못한다면 자비심이 생겨날 기회가 없을 것이요. 자비심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보시할 마음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하고 깊이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수행자로서 또 보살행을 걷는 자비 행자로서 참으로 만나는 것이 기쁜 일이다. 그래야 내가 공덕 지을 수 있는 인연을 짓게 되고 그 인연으로 내 마음속에는 자비심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보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인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의 주제를 이제 이따가 국제구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텐데 그것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입제와 회양을 해야 된다. 언제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입제라는 것을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보면 항상 입제를 하잖아요. 언제나 불교에서 시작은 입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입제를 보면 입제는 제에 삼가할 제자를 써요. 삼가할제. 그러니까 뭐냐면 무언가 내가 기도의 시작이 들어갔다 하면 자신을 삼가할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킨다 할지 또는 내가 뭐 일주일 기도를 들어갔다 그러면 그 일주일 7일 기도 동안은 내가 육식을 먹지 않겠다. 또는 뭐 100일 기도를 들어갔다. 그럼 100일 기도 동안은 매일 108배를 하겠다. 이런 것이 진정한 입제가 되는 거죠. 자신을 좀 삼가할 수 있는 것. 내가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좋은 것은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제를 통해서 불자로서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 거죠. 오늘 이렇게 불광사에 왔는데 제가 불광과는 약간 인연이 있어요. 불광하고. 제가 옛날에 불광동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광중학교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정고등학교를 가서 선정을 닦다가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광과는 특별한, 왠지 마음이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우리 불광사 부자님들은 제가 익히 불광사 주심을 통해서 들었지만 늘 포사를 하시고 기도도 참 잘하시고 이런 자비불사에도 잘 동참한다 해서 능히 잘 하시리라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입제와 회양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회양은 남에게 공덕을 돌려주는 거예요. 되돌려주는 것. 근데 이 회양은 늘 할 수 있어요. 공덕을 지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회양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법회 자리에 와서 자리를 양보했다. 앞자리로 앉으세요 하고 양보를 해줬으면 그분은 자리를 양보한 공덕이 생긴 거예요. 그럼 바로 회양을 해야 돼요. 어디다 회양하냐면 우리 돈 벌면 어디다 넣어놔요? 주로 통장에 넣어놓죠? 그럼 통장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여러 개죠? 쓰임새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공덕을 쌓으면 이게 돈 번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공덕이 쌓였다 그러면 깨달음의 통장에 저축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자리를 양보한 공덕으로 저와 이 자리에 앉으시는 분이 함께 깨달음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이러면 깨달음에 회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엘리베이터 타다가 나도 급하지만 더 급한 분이 막 뛰어오면은
잠시 엘리베이터 문을 기다려주는 것, 이것도 작은 공덕이에요. 양보해주는 것. 또 내가 이렇게 미소를 지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줬으면 그것도 작은 공덕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 바로바로 회향을 하셔야 돼요. 불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회향입니다. 회향. 이 회향은 끝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공덕을 지었으면 바로 해야 되는 것들이 회향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 입제는 구호 활동의 시작이 제 삶의 입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불교계 구호 활동에 대한 소개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IT 대지진이에요. 이때는 이제 동국대 의료진하고 같이 의료봉사를 제가 하러 갔을 텐데, 여기가 이제 그 되게 제일 큰 성당인데 성가대 연습을 하는 한 200여 명이 사망을 했던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그 지진이 나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도망을 갔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진 나니까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 이제 미국이 난민은 많이 간섭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만들어 온 대통령인데 지진 나서 도망가니까 쿠데타 날까봐 미군에서 붙잡아가지고 도로 공항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런 재난, 국민들이 대다수 죽어가는 고통을 받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전혀 어떤 정치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저희가 IT로 막 들어가는 장면인데, 저희 앞에 구호 차량이 있었어요. 구호 차량 2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길거리 가시는 분들이 털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재난 이후에 어렵고 하니까 털어가는데, 털어가도 다행스러운 건 다 웃으면서 털어가요. 웃으면서 털어가면서 조그만 애들이 쫓아오면 걔들한테 또 자기가 턴 거를 좀 나눠주기도 하더라고. 그나마 다행이다. 남 헤쳐가면서까지 훔치지는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구호 활동을 한 장면이고, IT가 원래 남미인데 전부 다 흑인들만 살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왜 흑인들만 있냐면 여기가 그 노예들의 그 집합지였어요. 아프리카 노예를 여기다가 뒀다가 미국과 프랑스에서 수입을 해가요. 개인적으로는 IT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흑인들이 나중에 독립을 합니다. 흑인 최초의 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자마자 미국과 프랑스가 괘씸하다고 20년간 그 무역을 금지를 합니다. 해상을 통해서 봉쇄를 해요. 여기가 면화 수출을 많이 해서 나름 잘 살던 데인데, 그래서 지금은 진흙 쿠키가 생긴 나라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진흙 쿠키를 먹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다? 미국과 프랑스가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병원을 차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의료봉사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왔어요. 한 200명 넘게 하고, 되게 재밌는 게 이분들이 상처가 나면 외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기적의 의술을 펼치고 있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일주일 걸려야 상처가 아무는데 여기는 이틀만 소독약 뿌려주면 다 낫는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전적으로 되게 우월하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사냥하는 부족이 일로 왔는데 올 때 한 반 이상은 배에서 사망을 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분들이 더 강화되는 거죠. 여기가 독일인데, 독일 병원인데 독일이 의료봉사를 너무 잘하시더라고. 독일 6개월 동안 근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런 재난 지진이 나고 하면은 건물에 깔린 부위가 많아서 절단 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완벽한 수술을 합니다. 수술하고 다 완쾌될 때까지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종합병원을 차렸어요. 소아과, 내과, 외과 해서. 이 환자도 이제 접합한, 수술한 이런 걸 다 공개해 주더라고요. 여기는 자재공동회를 만났어요. 여기에 UN 본부인데, UN 본부에서 만나니까
같은 불자끼리 만나니까 눈빛이 뭔가 찌릿찌릿한 뭔가 있어요. 서로 통해가지고. 그래갖고 아는 척하고 이렇게 사진도 촬영하고 그랬습니다. 이때만 해도 전 세계 이게 구호단체가 왔지만 불교계에서는 여기 자제공독회하고 한국에서는 조계종만 갔습니다. 지금은 이런 현장에 우리 불교계가 훨씬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좋아진 거죠. 여긴 동일본 지진 났을 텐데 여기가 이제 쓰나미가 여기는 사실 건물이 무너져서 한 건 별로 없어요. 다 쓰나미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가 생겼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늘 위로 이렇게 독수리가 날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는 시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IT 때는 시신을 발굴을 하는 걸 보면 그 시신을 그냥 쌓아둬요, 길거리에. 뭐 짐 내놓듯이. 근데 일본은 시신이 발굴이 되면 주위에 그 뭐 소방관, 뭐 군인, 경찰들이 모여서 1분 동안 묵념을 한 끝에, 그러니까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거죠. 그 끝에 시신을 수습을 하더라고요. 문화적으로 발달한 나라들이 확실히 이런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도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그 9시 뉴스에 전날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 일본 쓰나미 피해로 안타깝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제가 파견될지는 모르고 인터뷰했는데, 강제로 파견이 돼가지고, 네, 갔습니다. 갔더니, 원전이 터져가지고, 아무도 그 지역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12가지 시도를 했어요, 저희가. 그걸 진입하기 위해서. 그 중에 딱 한 가지 루트가 연결이 돼가지고, 다행히 일본에 그 지진 현장에 진입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현장에 가까이 가기조차 어려워요. 왜냐면 현지인들도 안 가려고 그래요. 현지인들도 안 가려고 그러고 뭐 다 자기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저기 지나가려면 원전 반경 50km를 지나가야 되니까 아무도 안 가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지나왔다 보니까 한국에 제가 돌아오니까 저를 다들 멀리해요. 그래서 제일 멀리하는 스님을 붙잡아서 제가 꼭 껴안아줬어요. 스님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여기 태국입니다. 태국은 이제 홍수가 크게 났잖아요. 근데 되게 성격이 밝으셔가지고 홍수 나도 그 속에서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해발 2m래요. 그러니까 바다와 거의 인접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나도 천천히 물이 차올라서 사망한 건 별로 없고, 그냥 이제 수재민들이 많죠. 이렇게 이제 대형 이런 체육관에 모여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모범적인 재난 구호 현장이 아닐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난이 발생하면 돈 어디다 내요? 방송사에 제일 많이 내죠. 거기가 어디냐면 한국재구호협회라는 건데 민간인 방송사 뭐 이런 데서 이사예요. 이사로 돼 있고, 제가 그 회의를 이제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도 그 이사로 돼 있어가지고 바쁘셔서 제가 항상 갔는데 가보면 그 돈을 그냥 되게 까다로워요. 그 돈을 잘 안 풀어요. 그리고 뭐 반파에 200만 원, 집이 우리 돈 엄청 많이 모여도 돈 잘 안 써요. 근데 여기는 돈을 내면 절에다가 돈을 냅니다. 그러면 절이 한 불광사 규모 된다 그러면 매일 한 2만 명분의 식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드라이푸드로 상하지 않은 음식으로 해서 인근에 다 뿌려요. 인근 어디로 뿌리냐면 불광사보다 약간 작은 절에 뿌려요. 그러면 그 절은 또 어떡하냐? 그 절보다 더 작은 절로 조금 나눠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하면 어디로 가요? 절로 가요. 절에는 언제나 먹을 것이 있습니다. 모든 구호의 활동에 필요한 성금이 전부 다 절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수송은 다 어디서 해주냐면 수송은 군인과 경찰들이 해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피를 어디로 하느냐? 수재민이 됐다. 이런 체육관에도 가지만 절로 또 대피를 해요. 절에서 다 수용을 해줘요. 그러면 절에 가 계신 분들이 또 하루 종일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뭐 하느냐? 수재민을 위한
음식을 또 준비를 하세요. 수재민이 자원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본 여러 재난 현장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 이제 불광사 불자님들은 이제부터 혹시나 외국이나 한국에 큰 재난이 있다 그러면 불광사에 내세요. 딴 데 내시지 말고. 그럼 아마 불심이야 대중스님들께서 좋은 곳에 잘 분명히 쓰실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런 현장 주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만들어져요. 수업이 쉬지가 않습니다. 바로 연이어서 학교가 지어지니까 아이들이 교육을 놓치지 않는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죠. 여기 이제 저도 배 타고 이렇게 갑니다. 다 가라앉아가지고 스님들이 노젓고 그러는 거예요. 배 타고 가서 그 절에다가 음식 같은 걸 이제 놓고 오면 그 절에서 또 인근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또 직접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활동하는 단체, 제가 한 단체가 더 프라미스라는 NGO인데 그 더 프라미스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원래 부처님 탄생계가 그게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삼계계고 아당한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내 마땅히를 편안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우리 중생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누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죠. 그래서 이름을 부처님의 약속,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일을 구제하겠다 하는 그 약속에서 이름을 따서 프라미스라고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장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동티모르라고, 여기는 MBC랑 같이 촬영 가서 찍어온 영상 사진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기가 6개월 돼. 6개월 동안 물이 없고 물이 부족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다 이제 이분들은 물은 안 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석회질이 많이 나와서 너무 그 병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흐르는 물만 먹는데 수원지에다가 대규모 급수 시설을 해서 마을 단위로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3시간에서 4시간가량 걸려서 여성과 아이들이 물 떠오던 걸 지금은 15분 만에 물을 떠올 수 있도록 다 설치를 했습니다. 공사는 이제 주로 이런 대나무로 원래 물기를 자기들이 일부러 만들어서 썼었던 거죠. 지금은 쇠파이프로 다 바꿨습니다. 공사는 누가 하냐면 이분들이 직접 해요. 저희가 갔더니 이미 다른 나라에서 지어줬던 게 있는데 돈으로 다 지어줘 놔가지고 현지인들이 고장나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나면 방치가 되는 거죠. 비싼 돈 들였지만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는 돈만 주고 일하지 않겠다. 재료만 사줄 테니 당신들이 지어라. 그리고 고장이 나거든 당신들이 고쳐라. 만일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돈도 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던 마을들한테 사업을 시작을 했고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다 동참을 해서 공사를 했죠. 지금 완공이 됐는데 가보면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가 고장 났었는데 저희들이 고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젠 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이거 파이프 하는 기술도 저희가 기술자를 통해서 다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마을 주민들이 또 이렇게 흙도 날르면서. 원래 이건 설정사시예요. 저분들이 머리에 이는 걸 안 좋아해. 원래 안고 다니거든요. 근데 방송사 PD가 꼭 좀 머리에 이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저래야 좀 느낌이 있다나. 네. 원망을 좀 받았습니다. 네. 여기 이제 급수 탱크. 저기 이제 계신 분이 마을 급수위원회 위원장이세요. 저것도 선거로 뽑았어요. 선거는 어떻게 했냐면 후보자가 총 5명이 나왔는데 5명이 하나의 접시를 들고 있어요. 전날의 투표 방식이래요, 전통적인. 그럼 사람들이 콩을 들고 있다가 자기가 지지한 사람 앞에다 하나씩 놔. 제일 콩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대표가 되는 거죠. 근데 대표가 안 된 사람은 떨어지면 뭔가 안 좋을까봐 직함을 다 줬어요.
두 번째 받은 분은 부위원장, 세 번째 받은 분은 재무 담당자, 네 번째 받은 분은 대협력부장, 뭐 이렇게 직함을 다 줬더니 아무도 원망하는 일 없이 원활히 잘 투표도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급수시설을 하면서부터 저렇게 아이들을 바로 집 앞에서 씻을 수가 있게 됐고, 그리고 저렇게 야채를 길러 먹을 수 있는, 원래는 그 아까 보셨듯이 대나무 파이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나무 파이프는 중간에 위에 집이 거기다가 바가지를 대는 순간 밑으로는 물이 안 내려가요. 근데 물이라는 게 동시에 다 쓰잖아요. 아침 밥할 때, 씻을 때, 점심 밥할 때. 똑같은 시간대에 쓰는데 물은 한 줄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물 부족이었고, 저희가 저런 교육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나갔습니다. 저 나라 들어갈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공동체가 있어서 서로 이웃이면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나라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나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물 받아 먹었으면 되는 거고 나만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의식을 바꾸는 교육을 한 데 있어서 현지 NGO를 통해서 6개월간 교육 끝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생각으로 파이프를 누가 탁 건기에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아이들도 저렇게 밝은 미소를 또 찾게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학교인데요. 여기 학교 종이에요. 때리면 딸랑딸랑 막 그러는데, 저게 포탄, 인도네시아 군이 포탄을 내려서 포탄의 조각으로 학교 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가장 상징적인 또 인명을 살상했던 무기가 그러니까 동티모르의 미래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종으로 변한다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일부러 사진을 저래 찍었습니다. 거기 아이들인데, 이날 일부러 우리가 이 방송을 찍으러 가면 연출을 많이 해야 돼요. 힘들어. 그래가지고 저분들은 되게 즐겁게 도와주셔서 다행이긴 한데, 저 때도 애들을 보고 수업한다고 오라고 했는데, 수업하러 오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왠지 아세요? 집에 가면 일해야 되거든요. 저 때가 커피 수학철인데 집안에 애를 한 8명씩 낳아요, 평균. 그러다 보면 애들은 동생 돌봐야든지 뭔 일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커피 콩을 까든지. 학교 오라니까 너무 기쁘게 잘 오더라고요. 요거 이제 저희가 책을 한 8부 정도를 만들었어요. 책을 만들어서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못 보고 현장 가서 현장에서 인쇄하고 다 했기 때문에. 저렇게 보통 학교에 저런 물 저걸 갖고 먹고 씻고 다 옛날에는 했습니다. 지금은 수도가 다 들어가서 이제는 맑은 물을 쓸 수 있게 됐죠. 여기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우리가 교육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마을 지원 사업을 하는데, 제가 여기 가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행사에 한번 이제 초대를 받아서 그 절에 묵게 됐는데, 미얀마 저희가 갔던 남마옥 지역에는 참깨고개라는 게 있대요. 우리 옛날에는 어떤 고개가 있었어요? 보리고개죠. 저긴 참깨고개라. 그러니까 참깨가 수확되기 전 한 달간이 가장 배고픈 시기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제가 저 때 갔어요. 갔더니 하루에 밥을 한 번만 줘요. 한 번만 주는데 밥을 3숟가락만 줘. 근데 반찬은 뭐냐면, 우리나라 꼭 느티나무 같이 생긴 나무가 있는데 거기 이파리를 장조림한 거, 밥 한 숟갈에 나뭇 이파리 하나, 예, 그걸로 한 5일을 살았어요. 6일째 된 날 행사를 해. 6일째 된 날 무슨 행사냐니까, 이제 깨를 수확하고 첫 번째 이제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는 행사래요. 마을의 번영을 또 기원하면서. 나는 그날만 기다렸죠. 안 그래도 좀 더 있다가는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막상 그날이 딱 되니까 정말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스님들이 한 70여 분 되고 마을 분들 한 1000여 명 모였는데, 너무 기쁘더라고. 드디어 이제 제대로 먹겠구나. 근데 이제 그 절에 가장 큰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에다가 밥을 드시는데 딱 3숟가락밖에 안 떠요. 이게 뭐지? 근데 그 다음에 그 절의 주지 스님이
밥을 뜨는데 또 세 숟가락밖에 안 떠. 그 다음 내 차례인데. 갑자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지. 배는 고픈데 뭔가 느낌이 쎄한 느낌이야. 뭐 많이 먹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세 숟가락,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정 끝에 세 숟가락만을 담았어요. 그랬더니 밑에 스님들이 다 세 숟가락만 드셔. 그거를 다 스님들이 뜨고 먹기 시작하니까 그 산더미 같은 음식을 동네 어르신들한테 옮겨가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세 숟가락씩만 떠. 그 다음에 청년들한테 가고 마지막에 애들한테 갔는데 애들은 원 없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를 한 거죠. 어른들이라도 배 안 고프겠어요? 근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배고픈 시기를 넘겨서 미래를 잘 가르치자 하는 의미로 아이들한테 양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굉장히 따뜻해진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생활하는 거고, 여기가 그 우리가 지원해주는 마을인데 파라미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재단에 우리로 치면은 바라밀이에요. 불교에서 만든 이제 재단인데, 아무튼 그 대승불교의 중요한 교리인데 저기서도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걸로 이제 뭐 돈을 빌려가서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고 수확해서 다시 또 이자를 갚고, 그러면 이자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보통은 20% 이자인데 저희는 3% 이자만 받는 걸로, 3% 이자율 결정하는 것도 마을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팻말이. 저기 하나는 저희 도반 스님이 돈 내서 했던 펀드라서 그 펀드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옆에는 그 인근 절에 주지 스님이 돈을 좀 내놨어요. 그 절 주지 스님 펀드. 요 앞에는 저희가 카톨릭한테도 돈을 받았어요. 바보의 나눔 재단이라고. 거기서 거긴 주더라고. 우리 불교계인지 아는데도 도와달라니까 돈 주더라고요. 고맙게도 해서 여기서 이제 돈 받아서 그 펀드별로 따로 대출 정산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하면서 마을 회의를 매월 개최를 하는 거죠. 미얀마는 또 불교국가라서 마을 회의 개최를 하기 전에 항상 부처님의 그 경구를 먼저 읽고 마을 회의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말라위 학교를 지원했던 그 모습들입니다. 말라위가 되게 평화로운 나라예요. 여기는 전쟁도 안 겪었고, 그래서 저희가 갔어요. 전쟁을 왜 안 갔겠냐고 물어보니까 저 나라에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대요. 흙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근 욕심을 내지 않아. 그래서 다행스럽게 자원이 없어서 평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테러 위험도 없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NGO들도 안 가요. 왜냐면 NGO들도 뭔가 펀딩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업 펀드, 국가의 펀드. 근데 저 나라는 별로 아무 매력이 없는 거죠. 발전의 가능성도 없고. 저희는 갔습니다. 남들이 도움 안 주는 곳에 우리는 꼭 가야 되겠다 해서 뭐 저희한테 고마움의 표시를 또 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 네팔 대지진. 제가 네팔에 다녀왔습니다. 지진 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다녀왔고요. 네팔 지진이 제가 가서 굉장히 7.3짜리 지진을 맞고 왔어요. 제가 여태까지 지진 맞은 게 한 60번 넘거든요. 지진 난 나라마다 제가 갔는데 제 기록을 갱신했어요. 그 전까지는 일본에서 맞은 5.6이 최고였는데 이번엔 7.3 맞았는데 7.3 나니까 산사태가 나더라고요. 산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건 부처님의 가피로 목숨을 건져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지, 아니면 우리 불광사 주심이 제 49제를 지낼 뻔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피해 상황은 아마 뉴스 같은 거 보셔서 굉장히 많이 알겠지만 각 집들이 50만 가구가 파괴됐어요. 50만 가구. 그리고 사망자가 8,000명, 한 9,000명 가까이 되고요.
여성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여성이 한 4,700명 정도, 부상자는 10만 명, 난민이 9만 5천 명 정도가 집을 잃고 다 난민이 됐습니다. 이게 그 고립된 지역에 사는 분이 지진 났던 거를 찍은 거예요. 이게 눈앞에서 자기 앞 산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 두려움이 굉장하겠죠. 네. 이렇게 먼지가 일어나는 건 땅이 지진 나니까 땅에 있는 흙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저러는 겁니다. 요거는 독점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런 지진 끝에 집들이 다 무너지고, 여기가 쌍코스 마을이라는 곳인데 우리가 그 커피 나무를 심어줬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워낙 그 네팔은 가난하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저 나라의 소득을 어떻게 하면 증대시킬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런 커피나무 심어주기로 했죠. 한 3년 뒤면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올해가 3년 된 해인데 이 지진이 나서 아마 소득을 다시 일으키기는 다시 한 2, 3년 더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학교가 무너진 건데 그 크랙 보세요. 크랙. 한 30cm 가까이 틈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도와줬던 지역이 다딩이라고 네팔 진원 지진 피해에서 그냥 가까운 지역이고 저기서만 한 72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근데 저기 마을이 저희가 커피를 심어줬던 마을이라서 일부러 저 지역으로 저희가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는 되게 좋았을 때 모습이에요. 커피나무 심어주고 자 우리 미래를 희망차게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좋았던 시절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지진으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는 그 산악 지역의 사찰이 파괴된 모습이고요. 기둥만 남고 나머지는 다 파괴됐습니다. 저 네팔이 한 불교도들이 17% 정도? 네,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힌두교도고요. 여기도 학교입니다. 학교인데도 다 지금 무너져 내리고 이런 평화로운 말들이 다 지금 여기가 저희가 합동 지원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NGO가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단체는 인명 구조 활동만 하고 빠지고, 어떤 단체는 긴급구호 활동만 하고 빠지고, 어떤 단체는 의료봉사만 하고 빠지고, 어떤 단체는 재건과 복구 사업만 하고, 자기 할 것만 하고 딱 가요. 그런데 피해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온전하게 다 모든 1, 2, 3차까지 다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가니까 다른 단체한테 이 지역은 마을 정보가 어떻다라는 걸 공유가 잘 안 돼요. 워낙 다국적 NGO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는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메디피스라는 의료 구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함께 하자. 그래서 우리는 긴급구호, 식량과 주택을 지원할 테니 당신들은 의료를 해달라 해서 의료 쪽은 메디피스가 맡게 되죠. 그래갖고 총 11번의 의료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둘이 활동하는 걸 보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우리도 함께 하고 싶다 해서 저희랑 같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같은 경우는 긴급구호 사업이 아예 없어요. 근데 회원들이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모금을 안 해도 돈을 막 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곳과 함께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지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팔에는 EPF라는 NGO하고 함께 했고, 또 하스티라는, 여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모이는 그 NGO하고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활동한 거를 보고 휴먼 인 러브라고 아마 방송에 나왔을 텐데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재난 현장을 뭐 인명구조활동에 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잖아요, 초기에. 그 NGO예요. 그 NGO가 우리랑 다음엔 같이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까지 합쳐지면 우리는 인명구조, 식량 지원, 복구 지원, 의료 구호 활동, 재건까지 완벽한 1, 2, 3차까지 모든 구호 활동을 완벽하게 케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재난에 대해서 이제 배분해 주는 거고, 이 아이들이 산길을 가야 돼요. 이거를 받으면 저렇게 산길을 한 2시간 정도 내려옵니다. 저희한테 도움을 받고자. 그래서 다시 지고 쌀과 텐트를 갖고 또 2시간 이상의 거리를 가야 됩니다. 경사가 엄청나게 가파라요. 가다가 또 비가 오면은 차가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고생도 하고 짐이 많으니까. 이런 이제 여기는 의사 선생님들. 원래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가려면 오래 걸려요. 한 최소 빨라봐야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네팔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의료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지진 난 이튿날부터 의료 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준 텐트를 갖고 이제 임시로 저렇게 사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가정이 저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임시 저 천막을 갖고. 여기가 저희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인데, 저희도 있고 뭐 옥스팜도 있고 여러 이제 NGO들이 같이 묵었는데, 7.3짜리 지진 날 저녁에 이제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진이 무너질까 봐. 건물도 막 금이 많이 가고 그래서 밖에서 잤어요. 대문 안쪽, 그다음에 건물 바깥에서 이제 대충 뭐 저기서 잤는데, 새벽 한 3시경에 지진이 또 온 거예요. 5.3짜리. 5.3짜리 오니까 뭐 와장창창 뭐 건물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떠드는 소리,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는 것보다 건물 흔들리는 소리가 먼저 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되니까 문은 잠겨 있었거든요. 대피시키려고 문을 열었어요. 근데 문이 이렇게 열어야 돼. 그러려고 내가 이렇게 여는데 누가 밀어야 되는 문인 줄 알았는지 나를 뒤에서 철문에다 대고 세게 밀어가지고 이 앞에 찍혀가지고 이 피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때가 되면 뭐 남이 눈에 안 보여요.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저도 말이죠. 저도 뭐 수행도 좀 하고 늘 자비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를 빠져나온 끝에 그 다음에 다 나왔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 나갈 때는 누가 나오는지 몰라요. 나부터 나가야 되겠다. 오직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제일 고생했던 친구가, 저 안에 들어갔던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어린이재단 직원이었는데 밖에서 모기가 너무 물려가지고 이 친구가 감기가 들리는데 모기까지 물려서 잠을 못 자니까 자기 너무 피곤하니 안에서 잠깐 좀 자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지진이 온 거예요. 다행히 그 친구가 잠이 안 자고 있었어. 그래서 빨리 나왔는데 그 친구가 제일 많이 놀랐어요. 여기는 흑백으로 처리하고 사진을 이상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에서 인도를 통해서 네팔 정부한테 식량을 긴급 지원을 했어요. 근데 네팔 정부가 저희가 가보니까 창고에다가 쌓아두고 이미 비를 맞고 썩어서 구더기가 부글부글 한 장면이에요. 저희가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또 그 그룹의 사회공헌 담당자들한테 강의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마침 천만다행이죠. 그 시간에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거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에요. 아까 IT 때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도망갔다고. 저 때는 지진 나니까 정부에서 공무원들한테 지진 피해가 크니 공무원들도 쉬거라 5일간 휴가를 줬어요. 우리나라면 어떻게 되겠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런 게 배분이 되겠어요? 나라한테 줬는데.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또 잘하는 기관과 함께 무언가 함께 파트너십을 맺는 게 중요하고, 개인을 통해서는 또 절대 안 돼요. 뭐 네팔에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하면 된다.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별로 힘 없어요. 어떻게든 조직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네팔 전체 피해 상황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각 NGO별로 활동했던 지역과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이 이제 했던 것들을 다 정리한 거고, 저희도 한 세 군데 정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게 기록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인데, 이건 임시학교예요. 임시학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학교가 다 완공되려면 최소한 3년까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임시학교를 통해서 우선 교육을 좀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 더 프라미스에 감사 스님을 보내가지고 저희가 노가다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감사도 저렇게 봉사를 해야 돼요. 감사가 서류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저렇게 직접 뛰어야 됩니다. 공사하다가 애들하고 사진 찍은 거고요. 저건 아이쿱 생협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학교를 준공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11개 임시학교가 건립이 됐고요. 광주불교 NGO 연합회에서 또 돈을 줘서 또 20채의 임시학교를 다음 주부터는 또 지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부총리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감사장 전달하고 그러는 겁니다. 부총리 덕분에 뭐 뉴스에 많이 나갔어요. 전국에. 저분도 쉬었다 하시더라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 헬기로까지 저희가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악지역이고 도로가 너무 많이 끊겼어요. 산사태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못 가는 지역이 많은데 저희가 헬기로 띄웠어요. 그래서 헬기로까지 구호 활동을 한 것은 한국의 NGO 중에 저희하고 굿네이버스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한 80여 개 NGO가 들어갔지만 유일하게 두 군데만 헬기를 통해서 긴급 물자 지원까지 했습니다. 요건 다행히 뭐 네팔 정부에서 좀 협조를 해줘서 헬기를 통해서 갔습니다. 여기는 헬기로 가서 이제 전달해준 그런 사진들입니다. 자,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이게 학교가 너무 많이 파괴돼서 지금은 임시학교를 건립하는데 좀 힘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본격적인 제대로 된 학교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학교.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일부는 잘 무너져야 된다. 무너져도 사람을 죽이지 않을 정도의 무게를 가져야 된다. 이런 설계안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네팔 정부에서 건축 규제를 다 걸어놨습니다. 새로운 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건축을 다 금지를 해놔서 우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학교를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흙집을 되게 많이 지었어요, 네팔에는. 근데 흙집은 대부분 90%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벽돌집은 60%, 콘크리트 집은 5% 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황토로 집을 지으면 위험합니다. 황토집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한 20여 개 학교를 선정해서 임시학교 만들고, 그리고 저희 학교 만드는데도 다 학생들이 대나무 같은 걸 다 자재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양철 지붕 같은 걸 해서 임시학교 만들고, 또 지금 현재 모금액 따라 달라지는데 한 군데는 1억 정도 주겠다고 했고, 아마 또 다른 데도 한 세 군데 정도가 더 주겠다고 지금 되어 있어서 다 확정이 되면 1억 정도면 건물 한 8칸 정도 지을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3개, 4개 정도 지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덕을 지으면 중요한 게 이제 회양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보시한 인연을 지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편안한 즐거움을 얻게 해줘야 할 것이니 음식, 탈 것, 옷, 침대, 집 등불을 보시할 때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서 탐욕을 내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안욕다락 삼맥삼보리에 회양해야 할 것이다. 자, 회양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공덕을 지었으면
회향을 하고, 어디에? 깨달음에 회향하고, 또 반야, 지혜에 회향하고, 또 바람일에 회향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은 공덕을 두루하니 베풀고 회향해서 그 공덕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제 삶의 입재와 회향을 국제구호 사업에 걸었습니다. 제 몸을 다 던지고, 앞으로도 또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저는 제일 먼저 달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광사 불자님들도 자신만의 기도 입재와 회향을 늘 실천하면서, 회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늘 매일매일 하루에 여러 번도 할 수 있는 게 회향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불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제 법문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